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미러지의 보도 내용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전생치료요법을 한다는 니콜라스 오줄라라는 예언자의 이야기는 영국의 여러 매체에 아주 자주 언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예견했다고 주장하는 그는 2018년에 인플루엔자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 거주하는 35살의 니콜라스는 2020년 말에 여러 예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패닉과 행동 제한 조치가 2022년까지 계속될 것이며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3년 동안 전 세계 각지는 내란과 항의 시위로 점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은 실현될지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는 한 명의 남성 지도자가 암살당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7월 7일 암살당한 조브넬 모이스 아이티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티라고 하면 상당히 빈곤한 나라로 세계에서 존재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티 대통령 암살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전 세계에 파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전모가 밝혀지고는 있지만 암살 사건 자체는 아직까지 미궁투성입니다. 암살 사건과 관련해 아이티 상원은 7월 9일 상원의장 조세프 랑베르를 임시 대통령으로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지는 현지 매체를 인용해 상원은 절대 다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티 국가경찰국장 레오 샤를은 모이스 대통령을 암살한 28명의 용의자의 신분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6명은 콜롬비아 국적이고 2명은 아이티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들 가운데 최소한 15명은 퇴역 군인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17명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3명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8명의 용의자가 도주 중입니다. 체포된 이의 자백에 따르면 암살조는 아이티에서 3달을 대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암살조 요원의 일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국경을 통과해 6월 6일에 아이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틀을 머무르면서 관광지도 둘러봤다고 합니다. 호르헤 루이스 바르가스 콜롬비아 국가경찰국장은 기자들에게 4개 업체가 암살 요원을 모집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경찰국장은 업체 이름을 밝히지는 않은 채 이들 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용의자의 부인은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매우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을 고용한 회사명이 CTU였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경찰국장은 이들의 일정과 행적을 상당 부분 파악했으며 어떤 항공사를 이용했는지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콜롬비아 국적 용의자는 5월 6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출발해 파나마 시티에서 트랜짓해 도미니카 수도 산토 도밍고로 날아갔다고 콜롬비아 경찰국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도미니카에서 항공기 편으로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11명의 무리들은 6월 4일 도미니카에 들어가 이틀 뒤 도미니카에서 아이티의 포르토 프랭스에 도착했습니다. 7월 10일 며칠 동안 마비됐었던 포르토 프랭스는 잠시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아이티 대통령 암살을 누가 어떤 동기로 획책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체포된 미국인 2명의 진술에 따르면 암살 음모를 꾸미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마이크란 이름의 외국인입니다. 미 FBI와 국토안전부의 고관들도 현지 조사를 위해 아이티에 파견됐습니다. 아이티의 전 상원의원 본너트는 7월 10일 한 방송에서 모이스 대통령은 그의 경호원들에게 암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암살 과정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을 제외하고는 경찰 아무도 다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미국 매체 브라이트바트도 아이티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혼란스러웠던 2015년 선거 이후 모이스는 전임 대통령의 뒤로 이어 임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모이스는 임시 대통령이라 자신의 임기가 2017년부터 시작돼 2022년에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모이스의 임기가 2021년 끝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런 점들은 모이스의 암살이 IT 국내 정치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이스의 암살은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줬고 많은 나라들이 이 사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만이 모이스의 암살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이스의 IT는 타이완의 우방국이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의 보도에 따르면 모이스가 암살되기 전부터 반대파들은 그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또 IT의 기업계도 그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모이스에게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라고 종용했습니다. IT는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지만 전략적인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위치상 미국의 뒷마당인데다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공으로서는 타이완과 수교하고 있는 IT의 모이스 정부를 전복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이런 점을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기 위해 IT를 조준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2020년 6월 미국의 주 유엔대사 그린필드는 타이완의 우방을 상대로 백신 외교를 벌이고 있는 중공을 비판했습니다. 주 IT 중공 무역 발전 판사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3월 8일 중공 대표 왕시양양은 IT 대통령 고문을 만났습니다. 왕시양양은 대통령 고문에게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고 양측은 IT의 현재 당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홈페이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왕시양양은 IT 현지 매체를 통해 모이스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IT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고 정치, 경제, 무역, 공공위생, 교육 부분에서 중공과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시양양은 또 중공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IT가 타이완 대사를 내쫓아야만 무이자 차관과 특혜 대출 같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중공은 대통령 고문을 통해 이처럼 회유했지만 모이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모이스는 타이완과 아주 각별합니다. 차잉원 총통의 임기 중 모이스는 타이완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 원수입니다.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국제사회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중공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발언이었습니다. 모이스 암살로 가장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나라는 중공입니다. 중공을 싫어하고 무이자 원조는 물론이고 중공과 외교관계 수립을 거부하는 모이스가 의문의 암살을 당한 데 대해 중화권에서는 중공이 돈으로 암살 요원을 고용해 저지른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암살 요원이 비록 외견상으로는 영어를 했지만 배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또 암살 용의자들이 모이스 대통령을 살해한 뒤 주 IT 타이완 영사관에 난입해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타이완 영사관 측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즉각 체포됐습니다. 타이완 영사관에 들어가 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아주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7월 9일 AP는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뉴얼리언즈 공항에서 대규모의 가짜 속눈썹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중공에서 불법으로 밀수된 것들이었습니다. CBP에 따르면 7월 6일 공항에서 4상자 분량 모두 3,000쌍, 6,000개의 가짜 속눈썹을 적발했습니다. 수취자는 현지의 한 미용용품상이었습니다. 이 가짜 속눈썹은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제조업체나 보급상의 표식도 없었습니다. 압수된 가짜 속눈썹은 어떤 보관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곤충으로부터 안전한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지의 여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후이성 뻥부에서 일어난 일이 중공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7월 2일 나이키 티셔츠를 입은 중년 여성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여성과 개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자신이 키우는 개가 아파트 단지 다른 여성의 아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개가 아이를 물어도 남편이 돈이 많으니 아무 문제 없다. 몇천 유엔 정도는 물어주면 그만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전 목줄도 없이 개를 끌고 나왔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 개가 더 소중하다면서 다짜고짜 아이의 어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어떻게 하찮은 사람들이 감히 자기 개를 건드리냐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까지 위세를 부렸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 방송에도 공개됐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안후이성 뻥부에서 가장 큰 호텔 레스토랑 후이조이엔의 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여성이길래 폐악질을 했는지 네티즌들이 그녀의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서우라는 성의 이 여성은 이 호텔에 등기이사였는데 남편은 사태가 커지자 아내의 지위를 박탈하고 방송에 나와 공개 사과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여성에게 행정구류 7일 그리고 맞은 여성에게는 쌍방폭력으로 구류 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람보다 개의 가치가 중요하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위력을 과시한 이 여성에 안후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일제히 후이조이엔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그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안후이뿐 아니라 중공 전역에서 블로거, 유튜버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후이조이엔 주변은 북새통입니다. 비가 와도 1000명 이상이 몰려들어 경찰이 질서 유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이조이엔은 현재 중공에서 온라인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중공의 조정 대표팀이 베이징 공항을 출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완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공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중공은 도쿄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정 선수단의 경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CCTV는 보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